12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42분 되고 있네요. 자, 오늘 좀 빨리 출발했는데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시간이 조금 늘어졌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 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딜레마에 빠진 윤석열입니다. 자, 제가 앞서서 세 번째 주제는 딜레마에 빠진 윤석열이 아니라 뭐라고 제가 했습니까? 예. 2조 공조 시동, 최상병 특검법, 시동거는 2조 공조, 쩔쩔매는 윤석열이었습니다. 자, 뭐 내용은 사실 다 같은 내용입니다. 최수근 상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이 특별검사와 관련된 법률이 이제 곧 국회에서 의결이 될 예정입니다. 이미 지난 4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가 됐고 본회의가 열리면은 곧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는 이 최수근 상병 특검법이 여러 가지 좀 애매하고 특이한 좀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21대 국회가 이제 곧 끝나죠. 21대 국회의 임기 마지막 날은 5월 29일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는 새 국회, 22대 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요, 한 국회가 폐회가 되면,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나서 국회가 폐회가 되면은 의안이 자동 폐기가 됩니다. 국회 회기 동안에 우리나라는요, 국회 회기가 계속 이어진다는 국회 회기 계속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회기가 끝난다고 해서 처리되지 않는 각종 법안이 폐기되지 않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 안 되면 다음 회기 때 처리하면 되고, 다음 회기 때 안 되면 다다음 회기 때 처리하면 되고, 이렇게 계속 미룰 수가 있어요.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언제까지? 국회 임기까지예요. 국회 임기가 끝나면 4년 임기가 끝나면은 그때까지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다 폐기가 됩니다. 자, 최수근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처음 발의가 됐고요. 지난해 10월 패스트 트랙에 올려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에 부의가 된 거예요.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처리하지 않으면은 법안이 폐기가 됩니다. 일단 최수근 상병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은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어 보여요. 문제는 바로 이 최수근 상병 특검법을 윤석열이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다시 국회로 돌아와서 재의결을 해야 돼요. 근데 21대 국회가 임기가 언제까지? 5월 29일까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 5월 29일까지 재의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수가 생깁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번 21대 국회에서 최수근 상병 특별법을 통과시켜 놓고 국회에서 행정부로 법을 보내. 그런데 그럼 윤석열이 거부하겠죠.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됐다라고 윤석열한테 보내지만 윤석열이 거부해서 돌아올 때는 22대 국회가 받게 하는 방법도 사실은 있어요. 임기가 바뀌는 그 시점을 잘 이용하면 그것도 가능하지. 21대 국회에서 의결, 22대 국회에서 재의결할 수 있는. 지금 의석 구조로 보자면 21대에서 의결, 거부권 행사 후 되돌아와서 22대 국회에서 재의결하는 게 어떻게 제일 유리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런 일이 좀 스무스하게 진행되려면, 원만하고 부드럽게 진행되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이재명과 조국의 공조인 거죠. 한동훈이가 만들어냈다는 2조 심판이라는 말이 이제는 2조 공조, 2조 연대란 이름으로 지금 다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조 공조가 진행되면서 윤석열은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윤석열과 한동훈 둘이서 이재명 하나를 괴롭혔다면 이제 이재명과 조국이 윤석열 하나를 공격하는 그런 형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당연히 윤석열로서는 쩔쩔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이재명과 조국을 갈라치게 할 생각하지 말라고. 두 사람은 함께 가야지 유리하다고요. 이재명 대표 혼자서 그렇게 수많은 이 난제들을 악전고투하는 모습 보아오신 분이라면 조국이라는 사람이 옆에 같이 싸워주는 게, 따로 똑같이 싸워주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라면요, 그냥 말을 하지 마. 진짜. 자, 최수근 상병 이 특검법과 관련해 가지고 조국혁신당 측에서 입장을 낸 게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처리에 민주당이 주도를 좀 해달라고 조국혁신당이 요청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말을 바로 받아서 지금 민주당은 강하게 최수근 상병 특검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2일 날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죠.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5월 2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날짜를 계산을 잘 해보면 차라리 5월 20일 이후에 의결하는 거,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런지도 몰라. 여하튼. 자, 이렇게 해서 속도감 있게 현재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속도감 있게 추진되니까 지금 재밌는 일들이 벌어져요. 지금까지는 이 최수근 특별법, 최상병 특검법에 반대해왔던 국힘당 의원 몇 명이 나 찬성할래 라고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자, 몇 명만 입장을 바꾸면, 한 13명 정도만 입장을 바꾸면요, 상황이 많이 바뀔 수 있어요. 이 최수근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도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죠. 자, 여하튼 지금 분위기가 많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앞서서 끌고 조국혁신당이 밀고 땡기면서 쭉쭉쭉쭉 이 사안을 진행하고 나가니까 안철수도 끌려오고 김재섭도 끌려오고 김용태도 끌려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재는 보면은 지금 이준석도 같이 공조하겠다는 그런 분위기죠. 지금 같은 분위기가 잘 갖춰지면요,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이 22대에 돌아와가지고 22대에서는 재의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 때문에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일 겁니다. 자, 이 최수근 상병 특검법, 이거는 남아있는 4월, 5월 정치권을 엄청나게 시끄럽게 할 겁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4월, 5월 21대 국회의 마지막 임기는 이 최수근 상병 특검법이 거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자, 영상이 좀 이상하게 나갔나 보죠? 예. 영상을 바꾼다고 바꿨는데, 예. 자, 최수근 상병 특검법은 아마 4월, 5월, 아마 우리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는 핵심적인 이슈가 될 겁니다. 나는 찬성한다, 나는 반대한다, 이런 얘기들이 막 오고 갈 거고요. 슬그머니 나중에는, 표결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게 몇 대 몇 정도 나오겠구나, 이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이 될 겁니다. 자,
이게 정말 중요한 게 향후에 윤석열의 장악력, 그 여당에 대한 윤석열의 장악력을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최수근 상병법 때문에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기다면 이 특검법에 찬성하는 국힘당 의원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윤석열은 앞으로 여당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한동훈이 다시 당대표로 온다고 하더라도 그 장악력은 회복되지 않을 겁니다. 아니, 한동훈이 못 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4월, 5월 이 두 달에 걸쳐서 최수근 상병 특검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윤석열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내려올 것이냐, 어떻게 어렵게라도 임기를 채울 것이냐가 결론이 나는 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변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재명과 조국의 연대인 거죠. 지금처럼 이재명 대표가 쭉쭉쭉쭉 밀고 나가고 조국 대표가 팍팍팍팍 밀어주고 상황에 따라서 조국혁신당이 먼저 치고 나가고 민주당이 그 뒤를 따라가면서 중도층을 끌고 가는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최수근 상병 특검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최상병 특검법은요, 지난해 10월에 이 패스트 트랙에 올려집니다. 원래는 지난 7월에 법이 만들어지죠.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특검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에 패스트 트랙에 태워지게 되는데, 원래 패스트 트랙에 태워지게 되면 6개월 뒤에 자동 부의가 되잖아요. 그게 지난 4월 3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본회의가 열렸을 때 표결을 하게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5월 마지막 임시국회, 그러니까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5월에 처리가 안 된 법안이 폐기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처리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또 거부권이 행사되면 어떡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은 이번 최수근 상병 특검법은 거부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요. 왜? 이게 특검법을 거부를 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최수근 상병 특검법을 거부하게 되면은 사실상 윤석열은 레임덕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 이 최수근 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금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찬성 의견을 표시를 하고 있죠. 특히 안철수 같은 이런 애들도 찬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거를 또 거부를 하게 되면은 드러내놓고 국힘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최수근 상병 특검법을 핑계 삼아가지고 윤석열을 버리는 계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쉽사리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게다가 한동훈이라도 있어가지고 좀 당에서 일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한동훈이 지금 사퇴한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국힘당 내에서 윤석열을 위한 여론몰이를 진행하기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를 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수용할 수 있느냐? 수용은 더 어렵죠. 왜? 특검이 들어와가지고 수사를 제대로만 하면은 윤석열은 바로 탄핵 사유가 걸려요. 이건 빼박입니다. 이준석이 말했듯이
최수근 상병 이 박정훈 대령권과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이 수사에 개입했다라는 게 조금이라도 드러나면은 윤석열은 바로 탄핵 대상이 됩니다. 윤석열이 그걸 모르겠어? 알죠? 그러니까 이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특검이 되면 윤석열 지는 탄핵의 위기에 몰리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수용을 절대 하기가 어렵죠. 근데 문제는 설령 지가 탄핵을 안 당한다고 하더라도 지가 어떻게 잘 이렇게 덮어가지고 이번 걸 잘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최수근 것만 있냐 이거야. 최상병 것만 있냐 이거 아니야. 아니죠.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탄핵 특검법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22대 국회에서 처리할 게 엄청 많아요. 소위 말하는 김건희 종합특검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다음에 고발사주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 특검이 들어갈 거예요. 이태원 특검도 있을 겁니다. 자, 최수근 상병권만 특검을 받는 걸로 끝나면 그래 내가 한번 받아줄게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뒤에 줄줄이 지금 특검이 기다리고 있으니 수용도 못해.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런 상황이죠. 거부를 하자니 지가 레임덕에 본격적으로 빠질 거야. 국힘당 의원들은 최수근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했다는 걸 핑계 삼아서 본격적으로 윤석열을 버릴 거야, 이제. 어쩌면은, 국힘당에서 한 10명 정도가 탈당해가지고 이준석한테 갈지도 몰라요. 솔직히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 계기가 되는 게 뭐? 최수근 상병권 특검법이 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쉽게 거부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못해. 그런데 수용을 하자니 지가 탄핵을 당하게 생겼어. 할 수 있겠어? 못하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특검이 한두 개라 이 말이지. 말 그대로 이체 양명주 아닙니까?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 최수근 것만 받아줄 수 있겠어? 못하는 거죠. 결국에 윤석열이 현재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사실 그래서 윤석열은 어떻게든 간에 한동훈을 다시 복귀시키고 싶어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한동훈이 들어오면은 비록 깐족거리는 거 가지고 뭘 할지 모르겠으나, 깐족거림이든 뭐든 간에 하여튼 지를 위해서 싸워준단 말이야. 근데 지금 그 누구도 윤석열을 위해 싸워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 이 윤석열 입장에서는 미워도 다시 한번 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그런데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최수근 상병 이 특검법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이 가장 좋으냐. 아까 제가 몇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조금 뭐가 잘못됐네요. 자. 이 최수근 상병 특검법이 지금 되게 아주 기묘한 상황, 아주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1대 국회가 끝나는 시점, 그리고 22대 국회가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의 지금 상황은 지금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보다 돌아오는 22대 국회가 훨씬 지금 유리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21대 국회에서 1차 의결을 하고 국회가 임기가 교체되는 국회 체인지가 되는 이 시점에 거부권이 행사돼서 22대 국회에 법안이 돌아와가지고 22대 국회에서 재의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29일까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이 5월 29일까지인데 21대 국회에서 의결한 법을 22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하려면 5월 29일까지 거부권 법안이 국회로 안 돌아오면 돼. 근데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이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요, 법안이 자동 폐기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가장 좋은 거는 21대 국회에서 의결한 뒤에 22대 국회에서 재의결하는 것이 제일 유리하지만 이 시간대를 잘못 이용하면은 의결 제대로 못하고 끝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되게 기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이거 가지고 윤석열이 또 뭐 희한한 뭐 생트집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는 못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 지금은 이재명과 조국의 찰떡 공조가 필요하다.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 둘을 분열시키고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은 이거 윤석열을 도와준 행동입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이재명과 조국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둘이 싸우면요 각계격파 당해요. 이재명과 조국이 함께 움직여야지 함께 살고요. 둘이 갈라진다든지 갈등을 벌이면 둘 다 죽는 겁니다. 그거를 몰라요? 그게 눈에 안 보입니까? 자, 우리 민주진보 진영의 지지자라면 두 사람이 함께 살아나가서 두 사람이 다음 대선에 함께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게 아닙니까? 근데 계속 왜 이렇게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려고 그래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려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밀정입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3분 지나고 있습니다.